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 적중계산 문제입니다. 자, 막바로 들어갑니다. 1번. 다음 중 대도시의 과밀 문제입니다. 대도시의 과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타당하지 않은 거 밑줄 하시면서 이거 막바로 보이네요. 여러분 2번. 도심의 무허가 불량주택 지구를 방치한다고요?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생뚱맞는 얘기입니다. 2번으로 갑니다. 다음에 밑줄 친 내용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은, 보세요, 지금. 비닐하우스가 대규모로 발달해서 신선도가 중요한 채소, 과일 등의 원예작물이 주로 재배되고 있어요. 하지만 비닐하우스 재배도 점차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지는 원료농업지대로 슬슬 옮겨지고 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도로를 너무나 잘 하여튼 이 시간 여유만 있으면 전국 어디로도 갈 수 있습니다. 도로를 고속화도로 많이 뚫어놨습니다. 그렇죠. 교통이 발달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가끔 이제 외곽지에 나가면 말이죠. 고속도로 가면 새로운 고속도로 막 뚫리고 말이죠. 엄청납니다, 이거. 교통의 발달. 2번이 정답이죠. 3번으로 갑니다. 근교 농업 지역의 특징으로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거. 자, 2번 유리한 기후 조건을 이용했다고 이거하고는 근교농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오히려 이제 어떤 기술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무슨 원예작물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2번 정답이고요. 자, 4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대도시에서 원교 지역으로 가면서 나타나는 농업 현상으로 바라지 못한 거라고 했습니다. 대도시에서 원교 지역으로 가면서 나타나는 농업 현상으로 바라지 못한 거. 1번이죠. 집약적 토지 이용은 뭡니까? 그렇죠. 근교농업 아닙니까? 근교농업. 바로 그 대표적인 원예작물입니다. 채소류. 자, 1번 정답이고요. 인구 피라미드 이용을 나타내는 결론으로 물음에 답해달라. 5, 6번이죠. 자, 이런 건 일단 A 같은 그림은 말이죠. 피라미드 메모해 보시고, B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종처럼 생겼잖아요. 종형.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된 것이 방추형이라고 합니다. 방추형.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은 별형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것은 표주박형 이렇게 합니다. 표주박형. 자, 그럼 5번 문제 보세요. 도시형과 농촌 인구 피라미드를 바르게 짝진 거. 도시형은 별형입니다. 병형. 별형. 농촌형은 표주박형. 이건 여러분들 세트화해야 될 실과 반입니다. 아주. 왜냐하면 보세요. 이 뒤에 별형이라고 하는 도시형은 위에 올라가서 노인이 어떻습니까? 작지요? 근데 농촌의 표주박형 노인이 많잖아요. 시골에는 농촌에는 노인이 아주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아직도 7, 80에 이전에 이제 편하게 사셔야 될 그런 어르신들께서 떼 앞에 가서 일을 하십니다. 이 뭔가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귀촌귀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붐이 일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6번입니다. C와 같은 인구 피라미드형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 C가 뭡니까? 방추형이죠. 방추형. 바로 뭡니까? 노인 인구가 어떻습니까? C와 같은 인구, 노인 복지 문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 복지 문제. 결국 이제 뭡니까? 이 방추형은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선진국이니까 당연히 노년층의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선진국형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근접해 있어요. 요즘 7, 80 기본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젊었을 때 건강을 해놓으면 7, 80은 싱싱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7번 문제로 가셔야 되겠죠. 1번이 정답이고요. 7번. 자, 다음과 같이 인구 피라미드를 갖는 지역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표주박형 아니면 표주박형? 농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림을 참 눈대장을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 요건 표주박형으로서 농촌이 있다. 농촌은 뭡니까? 65세 쪽. 노인층이 많잖아요. 반면에 쏙 들어가는 거, 중간에 쏙 들어간 거 있죠? 청장년층이 어때요? 적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젊은 층이 없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쉬시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4번 노동력 부족 문제.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8번으로 가십니다. 인구 피라미드가 가에서 날로 바뀌었을 때 지역의 변화 모습. 가 피라미드지요? 나
표주박형이죠. 어떻습니까? 도시형에서 농촌형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인구가 어때요? 그렇죠. 감소주요. 시골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 청장년층이 없으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1번 인구 감소가 정답이고요. 9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지역개발 방식 하나는 균형개발에 대해 알맞지라고 해서 균형개발. 균형개발은 형평성이라고 했죠. 거점개발은 효율성이라고 했죠. 그 포인트 띵켜나십니까? 좋습니다.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걸 하겠습니다. 2번에 바로 효율성이다. 효율성은 바로 거점 개발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10번 문제로 넘어오셨습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성격의 단어 한계가 있습니다. 성격의 단어 하나, 성격의 단어 하나 밑줄에 놓으시고. 자, 뭐, 낙후 지역, 뭐, 형평성 강조, 그 다음에 선주기 지역학 재수 전략. 다 얘기 되는데 4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국가 따로 중앙정부 중심이 돼서 하향식 개발한다는 거. 거점 개발 아닙니까? 예. 이 1, 2, 3번은 뭡니까? 균형 개발이죠. 예. 형평성. 띵하셔야 됩니다. 9번. 이거 100% 시험에 나옵니다. 문제가 아주 좋습니다. 11번. 성장, 거점 개발에 대한 설명은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예. 여러분. 2번에 보세요. 지방정부에는 상향식, 이건 뭡니까? 그렇죠. 형평성이라고 하는 균형 개발.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2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역 개발 방법이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성장 거점이냐, 균형 개발, 이거 꼭 띵크를 하셔야 됩니다. 12번. 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 80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캔버라에서 강요회의를 갖고 출범했고, 개방적 지역적 기반 경제협력 목표로 했고, 현 회원은 21개국이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주류하고 있다. 뭔가요? 그렇죠. 에이펙을 얘기하는 것이죠. 3번이죠. 3번. 예. 1번의 EU 유럽연합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프타 2번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그 다음에 이 4번의 오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펙은 이제 석유, 그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4번.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이제, 총정의 시간에 요거 얘기했었습니다. 오페크 석유 말고, 4번에 오페크 석유 말고, 1, 2, 3번에 또 공통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자기 지역에 있는 팀들끼리 경제를 더욱더 서로가 높이기 위해서 똘똘 뭉친 거, 그걸 얘기했죠. 예, 그거 띵크하셔야 됩니다. 자, 13번으로 가십니다. 다음 중 지역화의 사례로 알맞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알맞은 것, 지역화의 사례. 바로 1번에 보이네요. 지역마다 전통적인 축제를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는 거. 오늘날 우리, 나라에는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특히 가을 가보세요. 각 지자체에서 그냥 이것저것 지역 축제를 해가지고, 외부의 사람들을 유치해가지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14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서 현재 세계의 상황을 유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한 거라고 있어요. 적절하지 못한 거. 이거 아주 멋진 문제입니다. WTO 나와 있죠. 세계무역기구,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그 다음에 EU 유럽연합, 그 다음에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적절하지 못한 거라고 했습니다. 2번, 3번, 4번 전부 얘기되고 있죠. 지역간 상호전 방식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3번 경제 블록화 현상 공통점이죠. 그 다음에 세계는 이제 과거의 국경 개념이 희박 개정하는 주의다. 국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1번 보호무역 확대를 위한 노력. 뚱딴지 같은 소리죠. 1번 과감하게 후드로 패야지요. 자, 15번으로 갑니다. 다음 경제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용어로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독과점 폐해, 환경 오염, 공공재 생산의 부족. 이 내용은 결국 자유방임주의에 따른 시장 실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실패. 예. 가만히 내비두니까. 예. 이 자유방임주의 아담 스미스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예. 그냥 시장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런 독과점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기업끼리 단합하는 거. 예. 우리 뭡니까 여러분. 이 총정리할 때 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 16번. 우리나라 시민 사회 형성과 관련해서 성격이 다른 한계가 있어요. 4.19 혁명, 독립협회 활동,
6월 민주항쟁, 이거 뭡니까? 공통점. 우리의 소중한 자유, 민주, 이걸 찾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근데 5.16 군사정변은 오히려 군사정권, 군사 독재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군사 독재의 박정희라고 하는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군사 정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나가서 싸우야 이기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군부 독재를 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3번이 성격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했던 내용입니다. 요것도 심지어도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4.16혁명 독립회활동, 6월 민주항쟁, 또는 5.18 민주화운동, 이런 것들 다 묶어가지고서 공통점, 우리 시민사회, 시민이 주도가 돼가지고 멋지게 저항권을 발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 별도로 또 빼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17번으로 오시면 밑줄친 내용 중에서 이들은 어떤 계책을 지향하는 것이냐. 근대사회에서 이들은 경제를 봐서 절대 왕권에 도전했다. 그래서 이 경제활동의 자유와 정치차별을 요구했단 말이죠. 바로 시민계급이죠. 근대사회 하면 시민계급이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실과 발현입니다. 여러분. 1번 정답이고 18번. 시민혁명의 결과로 나타낸 사회의 변화를 골라달라겠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에서 얻은 결과는 결국 국가로 하여금 너들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분명히 우리 시민의 통일을 얻어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입각해서 통치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4번 법치주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거기 3번에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했다. 이건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혹시 여러분들이 3번에 따라 답을 할 위험성이 높은데 이 3번은 오늘날입니다. 이 지금 근대라고 했잖아요. 근대. 현대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의 정치 참여는 현대. 이렇게 이해하시고 정답 4번이고 19번입니다. 사회 변동에 나타나는 오늘날의 사회 문제가 뭐냐? 급속한 사회 변동에 따라서 농업을 토대로 했던 이 후반부가 포인트네요. 가부장제 대가족이 붕괴됐다. 그럼 색깔이 늘어났어요.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제 이 노인분들, 이분들이 이제 참 대접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노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2번이 정답이고요. 20번. 사회 갈등의 성격으로 인해서 아내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주장의 근거. 사회 갈등은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이거 우리 여러분 총장이 할 때 밑줄 했었잖아요. 자,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알려주고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이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늘 혼란만, 나쁜 점만 있는 거 아니다. 오히려 갈등이 잘, 어떻게, 그렇죠. 이것이 잘 봉합이 되면 오히려 사회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이 통전의 이 앞과 뒤와 같은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요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자, 21번으로 넘어오시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교통난 해서 말하죠. 제도적 접근 방법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제도적 접근 방법이 아닌 거. 1, 2, 4는 다 제도지요. 3번 걷기 운동,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이건 우리 시민들, 개개인들의 의식이 깨어나는, 의식이 자각되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3번이 아니죠. 자, 3번 정답이고요. 22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관해서 사실 문제에 해당하는 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냥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반대하는 주민의 비율은 어느 정도이냐? 반대하는 주민 비율, 수치로 딱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잖아요. 1번에 정당하냐, 2번에 건설해도 되냐, 안 되냐, 4번에 진압해도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는 가치적인 문제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처럼 그 비율, 수치화하는 건 눈에 확 드러나는 거죠. 그런 건 사실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23번으로 갑니다. 자,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균형 있는 관점의 필요성에 해당하는 걸 골라달라겠습니다. 균형적 있는 거. 균형이라고 하는 거. 벌써 좋아. 그 단어가 여러분들이 띵크가 나야죠. 1번 아닙니까?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공익을 추구한다고 하는 1번이 정답이고요. 24번. 다음 같은 문제들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알맞지 않은 거.
자, 가만히 보니까 의약보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주일 5일 근무제 할 것이냐, 호주제 철폐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공기업 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성범죄자 시정할 것이냐. 이 문제는 결국 뭡니까? 과거 전통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오늘날 현대의 문제들입니다. 현대 문제. 따라서 2번 보세요. 주로 근대화식의 대대 문제다. 아이고, 오늘날 현대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2번 정답이고요. 자, 25번입니다. 다음 사회적 쟁점이라고 볼 수 없는 거라고 했어. 없는 거 밑줄 하시면서 없는 거, 사회 쟁점이 아닌 거. 예. 1번, 2번, 3번은 전부 사회적 쟁점입니다. 그러나 4번, 택시를 탈 것인가, 버스를 탈 것인가. 이거는 개인적인 내용이죠. 개인적인 입장에서 선택일 기로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니다.